저 제보할 게 있어서 전화했는데요. 제가 팀 부중인데 자료 조사를 챗GPT로 하고 싶거든요. 근데 질문을 해도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고, 그리고 이거 쓰면 표절로 문제되는 거 아닌가 걱정돼서요. 챗GPT 저만 이용하고 못 쓰는 건지, 대학생이 쓰기 좋은 프로그램이 맞는지 좀 확인해주세요. 지난 주말, 저희 팀은 대학 내 챗GPT 활용 가이드의 부재에 대한 불평 가득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인으로부터 서울 관내 챗GPT 활용 가이드를 제시한 대학이 오직 2곳뿐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챗GPT 활용 가이드가 부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저희가 속해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에게 그 실정에 대해 묻기로 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챗GPT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그냥 가끔 사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많이 잘 알지는 못하고 수업 시간에 몇 번 사용해 보라고 하셔서 사용해 본 정도입니다. 그러면 뭐 따로 챗GPT 활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셨다거나 직접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니, 따로 교육을 받진 못했고요. 그냥 교수님께서 한번 사용해 봐라 정도만 하셔서 써본 정도입니다. 就是他说你觉得有必要跟那个学生就是告知他们怎么样活用 ChatGPT 吗之类的？你觉得有这个必要性吗？ 네, 맞아. 네, 모두가 챗GPT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표절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챗GPT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대학생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활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챗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 오픈AI에서 개발한 대화형 AI 챗봇입니다. 대규모의 문장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문장을 생성해냅니다. 챗GPT는 프로그램 코딩, C 소설과 같은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문서 작성, 단순 업무 등에 활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놀랍게 발전하고 있는 챗GPT. 그러나 챗GPT가 뜨거운 감자인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챗GPT의 결함과 각종 부작용입니다. 챗GPT는 대규모의 기존 컨텐츠를 토대로 머신러닝된 결과라는 점에서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완용이 누구냐는 질문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라는 터무니없는 대답을 내놓아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챗GPT 남용 시 작문 능력, 문해력 등이 퇴화하게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균관 대학교는 챗GPT 종합 안내 홈페이지를 만들어 챗GPT 활용법과 그 예시, 그리고 AI 탐지 프로그램과 평가 방법, 시험 환경의 통제 및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례적인 사례이고 대부분의 대학은 챗GPT 활용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저희는 대학생을 위한 챗GPT 활용법에 관해 보다 전문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소속 미래교육연구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이세영 조교님을 통해 교직원 입장에서 바라본 챗GPT 활용 실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요약된 형태보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의 범위가 너무 넓거나 모호하면은 챗GPT의 답변도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세부 정보나 단서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의 역사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은 너무 일반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제공받기 어려운데요. 따라서 이러한 질문보다는 17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30년 전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런 질문처럼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챗GPT한테 코드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네이버 영화에서 아이언맨 3의 영화의 리뷰에 대해서 감성 분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언어는 파이썬으로 하고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코NLP 패키지를 사용하고 싶다. 그리고 그 영화 리뷰에 대한 URL 링크는 아래와 같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챗GPT한테 질문을 준다면 보다 더 정확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역량은 크게 6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개념적 지식 기반의 판단력입니다. 개념적 지식에 기반한 판단력이라는 것은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그 주제나 명확한 개념, 원리, 규칙 등에서 알고 있어서 이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인데요. 이런 개념적 지식에 기반한 판단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주제나 또는 분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다양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개념적 지식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입니다. 챗GPT가 생성한 정보에 대해서 이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GPT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작성한 자료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실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챗GPT는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사용자의 문제 인식 수준이 곧 챗GPT에게 질문한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를 다시 말하면 질문의 수준이 곧 챗GPT의 활용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고 그것은 바로 문제 인식과 해결의 능력으로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창의성과 인문학적 상상력입니다. 이런 창의적 관점에서 자료를 재구성하는 에디톨로지 역량이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창의성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과 그리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시민의식인데요. 디지털 리터러시와 시민의식은 인터넷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시민성은 인터넷 환경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째로는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있습니다. 챗GPT한테 답변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해 나가면서 GPT를 보조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식을 검색하거나 나의 시간과 효율을 위해서 쓰실 것인지, 그렇게 한다면 기본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검색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접속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심화돼서 문제 해결 역량으로 쓰신다면 프로그래밍 지식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친구가 파이썬인데, 파이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문법도 좀 익히시고, 그리고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런 이해, 데이터를 잘 전처리를 해줘야지 그게 필요한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효과적인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의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가,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데이터가 도대체 필요한가,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자연어 처리를 하는 과정을 조금 맥락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또는 이 안에서 문장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그런 개념들 우리가 직접 해보진 않더라도 그런 걸 개념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심화 어떤 학습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을 예를 들면 확인하거나 아니면 아이디어나 어떤 정보 정도를 받고 조금 더 비판적인 생각으로 더 찾아본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완전히 믿는다는 것은 되게 걱정과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이 세상에 있는 정보를 취합해서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뼈대의 공부를 한 다음에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 챗GPT가 생성한 정보에 대해서 그 문장만 보았을 때는 이게 GPT가 적은 것인지 사람이 적은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GPT를 만든 회사인 오픈AI에서도 해당 문서에 대해서 이것이 GPT가 적은 것인지 사람이 적은 것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는데 정확도가 26%밖에 되지 않고요. 프리스터드에서도 GPT-0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또한 정확성이 높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한 과제가 표절이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GPT가 계속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질문이나 또는 정보를 GPT에 넣었을 때 정보 자체에 대해서 GPT가 학습을 해서 내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 서울에 있는 20대 회원 가입을 되어 있다면 저의 데이터가 가겠죠. 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데이터를 낼 텐데 이 사람이 궁금한 저의 여정, 학습의 여정들을 얘가 다 기록하고 있겠죠. 그럼 나중에는 그 데이터가 많이 모이면 나를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뭘 공부하는 사람이구나, 어떤 목표를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려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렇게 얻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학생을 위한 챗GPT 활용 가이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챗GPT 사용 방법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접속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챗GPT를 검색합니다. 오픈 AI 사이트에서 트라이 챗GPT를 누릅니다. 이때 로그인 또는 사인업을 누릅니다. 앱스토어에서 챗GPT 검색 후 앱을 다운받습니다. 설치된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또는 사인업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적절한 질문법 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의 명확한 범위를 정합니다. 묻고자 하는 것의 범주를 나누어 구체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챗GPT를 어떨 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과제 시 챗GPT의 활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제물의 소재가 될 아이디어를 챗GPT와 의논하여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과제 진행에서 참고할 만한 적절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서나 논문 작성 후 글의 맥락 또는 오탈자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외 준비 시 챗GPT의 활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학습 수준 같은 학습자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업 자료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과외할 때 사용할 수업 자료의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가 자료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학습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준비 시 챗GPT의 활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업과 취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자료의 출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챗GPT와 모의 면접을 하며 면접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챗GPT를 활용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자료의 최신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보 업데이트 사이트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GPT의 학습 자료는 온라인의 거의 모든 정보이므로 답변의 진입 파악은 사용자인 우리의 몫입니다. GPT는 타인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용해야 합니다. GPT의 특성상 나의 질문도 학습 데이터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GPT는 실존하지 않는 참고 문헌을 만들어낸 사례가 있으므로 리스 등을 사용하여 문헌들을 검색해봐야 합니다. GPT에게 과하게 의존할 시 개인의 역량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역량 개발을 위해 GPT를 절제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더욱 빛나게 해줄 챗GPT. 올바른 방법으로 더욱 유용하게 활용합시다.